풍문으로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 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대 지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FOMC를 앞두고 이제 경계감 모습을 보일 법한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또 지난달에 좀 덜 오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좋은 증시 출발과 함께 오늘도 그 멋진 두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여러분들께 이 핵심 섹터와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QR코드 여러분들 참여하셔야겠죠. 저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핸드폰 여시고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패널로는 이제 JDI 파트너스의 김대준 대표님, 요즘 주시장의 현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에 저희 시멘트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과 함께 엮어서 아주 크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말씀해주신 핵심 종목 성신양회 네. 19.62%나 장중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는데 네. 이 종목 그럼 이제 지금도 사야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유하신 분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대응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아쉬워만 할 필요 없는 이유가 해당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분석해서 향후에 내가 투자할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멘트 업종은 국내 상장사가 한 9개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성신양해만 보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업계 2위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거점 생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유일한 수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성신양해 패턴을 분석하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향후에 접목시켜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지나갔지만 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신양해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 흐름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을 때 이 자리였습니다. 이때의 시멘트 업계 파업 관련해서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타결되었다. 이 뉴스로 인해서 급등했고요. 한 차례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닥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한 차례의 급등을 보여준 시점에서 주가는 항상 옆으로 제끼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휴림 로봇이었죠. 로봇 관련주들이 과거에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에서의 주가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최초에 한 차례 형성이 됐고요. 이후에 이 흔들림의 과정에서 제끼는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의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성신양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난주로 시간을 돌이켜서 현 시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옆으로 조정의 과정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의 주가가 상승할 때 이게 매집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근거는 앞전에 양봉, 장대 양봉을 그려줬던 가격의 중단부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대략 중심선의 가격을 깨지 않는 흐름이 진행될 때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양해 주가는 중단부를 깨지 않는 흐름에서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패턴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오늘 장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추가 거래가 유입이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거래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의 진행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내일장 또는 다음 주장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거래량 상황을 이제부터는 판단해서 거래가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으로 진행될 때 이 종목에 대한 추가로의 진입을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성신양에 대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대준 대표님의 성신양회. 자,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이게 휴식이 좀 나와야 되고 휴림 로봇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 조정을 예쁘게 받고 말씀하신 이 양봉의 중심선, 중심 부분을 이탈하지 않은 강력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을 붙이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이 거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기분 좋게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지체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QR코드 입력하셔서 노란 톡방 바로 입력하시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김대준 대표님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FOMC를 앞두고 이제 좀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계감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조금 쉬는 구간에서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FOMC 이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 관련한 이슈에 대한 해석은 주가를 보면 해당 이벤트에 대한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죠. 그 대중의 심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대중이 합일점을 이뤘을 때 그 결과치가 정답에 가깝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소무게 관련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값을 다 합쳐서 평균가를 냈더니 그 소무게하고 정확했다라는 이런 대중의 그 합일점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에서 0.75를 할 수 있고 회의 이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12월과 내년도 전망치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주식시장 상황 하에서 현재 선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FOMC 결과를 우리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예측해서 결과치를 추정해 본다라고 할 때 일단 미국 경제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상한선에 도달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물가보다는 경기 확장, 회복에 주력하겠다라는 메시지로서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그 호재로서의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해당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은 환율과 연동된 주가 상황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지수 40포인트의 상승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의 상승보다도 좀 더 상승치가 확대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변 여건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산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중국 위안화 통화 흐름을 보게 되면 전일 최고가였던 7.3위안을 돌파했다가 장중에 7.25위안까지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와 중국 상황과 연동되어진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수출 의존도가 25% 정도 이상의 그 의존도, 관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 우리 시장에 또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최근에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3.9% 성장했다라는 전문기 내용이 나왔었죠. 시장에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이 대략 3.4%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3.9%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올 1분기, 2분기, 3분기를 통화해서 볼 때도 4.8%, 0.6%, 3.9%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또한 바닥짓고 턴오버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영향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과 연동된 위안화 환율과 해석에서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포인트, 이 부분에 주력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얘기. 시진핑이 4년인 하면서 이제 중화권 이 주가 지수가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통화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의 GDP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3.4%였는데 결과는 3.9%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최악을 벗어나는 흐름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 얘기를 하면은 IT 투톱, 반도체 투톱을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시총이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 그리고 그렇죠. 속상한 입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왜 이렇게 다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네. 어느 방송에서도 참고하고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을 제가 해석해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로 교체매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칩4 반도체 동맹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이 네 개 나라가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앞서 열거해드린 네 개 나라의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5위입니다. 1, 2, 3, 4위가 5위를 견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내면에서의 이유는 중국이 동수서계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동수서계가 뭐냐면요. 과거 2014년도에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펼쳤죠. 하나의 길과 하나의 경제 금융권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동수서계의 정책은 약 경제 유발 효과가 8천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그 하트 모양 비슷하게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의 계산 센터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어떤 센터일까요?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집중화를 관리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동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동쪽은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럼 서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막, 황무지, 등등의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상 동안 중국은 서쪽에 태양광, 풍력, 이 자연 관련된 에너지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약 10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데이터 센터나 IT 관련된 산업 시설을 대규모 프로젝트화 시켜서
이전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IT 선진 과학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픽 카드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픽 카드는 데이터 센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요청한 것은 한국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너희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고 해서 주가 최근의 상황에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견제를 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중국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중국 현지화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중국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대략 6대4 정도 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절대적이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주가 흐름 측면에서 다소 삼성전자에 비해서 차별화 현상에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규제가 있더라도 이미 현지화를 했고 이 영향으로서의 매출 영향도는 대략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규모에 있어서는 약 6%에서 7%라고 합니다. 최근의 주가는 좀 과도한 측면에서의 상황이라고 첫 번째로의 그 중국의 동수석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 본연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해당 주가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 그 치포 동맹과 관련해서 주가가 이틀 연속해서 급락을 했죠.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 종목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주가 패턴을 잘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가 2020년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가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지난 2020년 본격적인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하이닉스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은 급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의 지난 2020년 10월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팬데믹 상황으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본격적인 시세 상승을 주기 이전 단계에서 다른 종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 주가 1,4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횡보하는 흐름에서 하이닉스는 급락의 상황을 한 차례 연출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패턴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지금의 주가 상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황. 상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이닉스의 전형적인 주가 패턴에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체 매매를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고요. 우려할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도 아니고요. 주가 패턴의 모습에서도 하이닉스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휩소 과정에서의 등락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대표님의 어느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동수석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을 주도해서 이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지 않을 텐데 우려감을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 7% 정도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원래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분들 이 하이닉스 매매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하이닉스를 매매하다 보니 이런 뭐 변동성 강한 흐름은 뭐 전통적인 것 같습니다. 종목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원래 그런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지금 좀 버티고 좀 꾹 들고 가시면은 인내심을 갖고 가시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못지않게 좋은 흐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 그러면은 이 두 종목 네. 지금 하이닉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다른 뭐 손실이 크신 분들 많으신데 네. 대안주 같은 거는 또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성신량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종목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볍지는 않으나 네. 시장을 먼저 앞서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업종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하는 업종이요. 그렇죠. 시장을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네네. 해석을 적용해서 네네.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상할 때 금리 인상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기존에 속도론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소 스텝을 좀 보폭을 줄여가겠다라는 측면으로 아마 진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까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업종,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주가 하락 요인이 컸던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성장주 업종입니다. 성장주 업종은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요, 게임즈도 있을 수 있고요, IT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회사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 시기에 이 조달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상 시기에는 이 성장 섹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를 제어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금리가 이전보다는 좀 더 하락의 진행으로 방향을 바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 섹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장 섹터 중에서 어떤 업종의 종목을 판단해야 될까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IT 업종에서는 최근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네이버 같은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가 패턴은 동일하죠. 한 차례 장대 항봉과 급등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한번 쉬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잘 판단을 해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형주를 매매할 때, 우량주를 매매할 때는 한 스텝 빨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 목요일이죠. FOMC 회의 내용으로 시장이 방향점을 잡을 때 우리는 선제적으로 관련한 해당 업종에 대한 미리 현 시점 진행을 하시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선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업종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IT 업종에서는 네이버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입니다. 네, 지금 섹터를 말씀해 주실 때 아예 그냥 성장주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중에서 강하게 또 양봉이 하나 뭐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좋고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성신양회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식 구간에, 쉬는 구간에 뭐 양봉의 뭐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더욱 좋다,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면 김대중 대표님의 지난주 성신양회처럼 이게 뭐 무거운 종목이니 가볍게 뭐 하루 만에 뭐 20, 30% 움직이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표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네. 이런 종목들 매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는 제가 서치해서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세 종목을 서치한 다음에는 AS를 계속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장중 일별 계속해서 체크하고 네.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했지만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손절할 때는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종목명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같은 종목이어도 누군가는 수익인데 누군가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김대중 대표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이런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판단까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니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입력하시고 이 영어 링크 터치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 다 입장하셨다면은 이제 김대중 대표님과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너무나도 좋은 종목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번 주도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별이 아니고 네. 회자 정리면 거자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도 좋은 내용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풍문으로드로스 2부 시간이 됐습니다. 언제나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힐링시켜 주시는 주식치료사 이다운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죠. 자, 이다운 대표님 그동안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 어려운 장에서도 활짝 피게 해주고 힐링시켜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링크 뜨니까 그거 터치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다운 대표님 시황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이다운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다운입니다. 네, 우선 오늘 장 준비하기 전에 어제 장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면서 2330선에 안착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11월 FOMC를 앞두고 사실 코스피 지수 하락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수세를 확대했고요. 그 원인에는 미국 시간의 선물이 상승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10종목 중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00선까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또 오늘 섹터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님 불러볼게요. 네, 이다운 대표님의 코스피 코스닥 시황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지만 오후장에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700포인트까지 안착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다운 대표님께 기대하는 거는 그동안 항상 시장의 중심이 되는 가장 뜨거운 섹터들을 소개해 주셔서 멋지게 계좌를 힐링시켜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네, 혹시 앵커님 제 옷 보면은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 있으신가요? 옷 하면은 블랙, 아, 그린입니다. 그린인가요? 네. 제가 여기는 그렇게 그린으로 안 보이는데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에요? 네, 초록색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생명인가 봅니다. 네, 초록색 하면은 떠오르는 거 단어들 몇 개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초록색 하면은 그린, 친환경, 뭐 녹색 네. 이런 쪽이 생각나네요. 네,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힌트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옷 색깔도 좀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힌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저희 힌트 그림으로 항상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섹터가 아니라 한 가지 섹터인데 그림이 여러 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 칼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나갔는데요. 앵커님 혹시 좀 어떤 답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뭐 창칼의 왕의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타로 카드 같은데요, 저는 느낌이. 어떤 섹터인가요? 네, 타로 카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 제가 요 위에 글자로 써둔 거 여기에는 코란 1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아래는 칼 모양 맞습니다. 그래서 국기예요. 이 국기 어디 나라 국기냐? 바로 사우디 국기죠. 사우디 국기에 우리 왕세자 얼굴을 그려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딩 숲을 제가 그려놨죠. 이 세 가지 다 조합해 보시면요. 요즘 정말 핫한 종목, 또 전날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는 곳인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옴시티 어떤 건지 뭐 대충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은 우리 왕세자가 발표했죠.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 이제 도시를 만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사우디가 석유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를 중심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이면서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한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네옴시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한번 개요를 살펴보면은 2030년에 완공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44배 면적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 중요한 거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더 라인 해서 길이가 170km인데요. 이 직선 도시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폭은 좁고 길이가 긴 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옥사곤인데 첨단 산업단지가 바다 위에 떠 있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로제나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이 바로
아시아 게임의 개최지로 트로제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트로제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다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해외 기업 건설 수주 현황도 한번 보시면요. 2019년까지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9년 이후 반등하면서 건설 수주 현황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건설 수주 현황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수주 비중 보시면은 중동이 가장 많아요. 거의 1대1대1 정도의 비율이지만 그래도 중동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있을 네옴시티 수주전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상위 5개 수주국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해둔 부분이 바로 중동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많게는 1년에 3개, 그리고 적게는 1년에 1개 정도씩 해서 항상 5개 상위 수주국 중에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옴시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시면요. 2017년에 네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5천억 달러를 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더 라인 계획을 공개하고 옥사곤 이름이 지어지고 트로제나 프로젝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앞으로의 일정,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일정에는 바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종목별로 모멘텀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1조 달러가 들여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제나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에서도 어떤 모멘텀들 가져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5개를 꼽아봤고요. 이 5개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고 오셨던 5개 종목들 순서대로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한미글로벌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3개를 쳐놨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슈들에 있어서 얼만큼씩 변동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에 있어서는 여기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3일 만에 51% 상승했습니다. 이때 30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총투자 총괄 책임자 만난다는 소식에 있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10월 5일에는 아시안 게임으로 개최지가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일 만에 34% 상승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또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조금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하락했을 때는 원희룡 장관과 또 이어서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때 이슈마다 각각 몇 %치 상승했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이슈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종목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섰던 종목이죠. 유신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 첫 번째 8월 25일에 있어서 50% 조금 안 되는 상승 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10월 5일 동계 아시안 게임으로 이제 개최지가 선정되었다. 이 소식에 있어서는 25% 상승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한이 무산됐던 소식에 있어서도 20%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크다, 민감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S&T 에너지인데요. S&T 에너지도 이때 첫 번째 소식에 있어서는 25%로 앞서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10월 5일에 있어서도 14%대 상승을 했지만 또 오히려 빠질 때도 조금만 빠지는 약간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조금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스코도 확인해 보시면요. 다스코도 12%대 8월 25일에 상승했고요. 10월 5일에도 8%대 상승하면서 앞서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편에 속하겠죠. 그리고 빠질 때도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11% 빠졌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보시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13%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면서는 3.4% 작은 상승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이어서 빠질 때도 적게 4%대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도 전날에 있어서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날에 14%대 상승하면서 또 이제는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뽑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엘리엇 파동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엘리엇 파동 많이 보셨을 테지만 또 활용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시면 지금 상승을 쭉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아마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그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패턴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파동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상승파가 5개의 파동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하나, 둘, 세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동 그리고 하락할 때는 3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요. 엘리엇 파동에서는 꼭 지켜져야 되는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법칙 살펴보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차트가 과연 엘리엇 파동에 맞는 차트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3개 박스를 쳐놨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 초반 부분에 있어서 1파동과 2파동을 비교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법칙 먼저 살펴보시면 이 1파동으로 생겨서 고점 부분이 있고 2파동으로 빠지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를 살펴보셨을 때 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작하는 부분보다 이 두 번째가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치는 바로 시작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법칙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으로 내려갔을 때 시작점보다 아래가 있다면은 이건 엘리엇 파동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크게 박스를 쳐놨는데요. 사실 첫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5번째 파동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 1, 3, 5번 중에서 3번이 가장 짧으면 안 됩니다. 가장 짧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가장 길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길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 파동의 길이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법칙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파동이 엘리엇 파동으로 앞으로 하락할 것인지 이걸 체크해 보시려면은 세 번째 파동의 길이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법칙은요. 바로 이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동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파동과 네 번째 파동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겹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저점 부분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파동과 네 번째 부분 파동이 겹치지 않는지까지 이 세 번째 법칙까지 만족한다면은 이 파동은 엘리엇 파동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으로 제가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히든 종목 5글자짜리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앞서서 5개 종목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부분인데요. 과거에 엘리엇 파동을 따라갔었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법칙, 우리 시작점보다 이 두 번째 끝이 위에 있다는 거. 해서 첫 번째 법칙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 바로 첫 번째 파동과 세 번째 파동, 그리고 다섯 번째 파동 중에서 세 번째 파동이 가장 짧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번째 파동이 가장 짧죠. 그래서 두 번째 법칙도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법칙은 이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세 번째, 요 네 번째 파동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파동에서 가장 고점 부분 그리고 네 번째 파동에서 가장 저점 부분 비교해 보시면은 겹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칙 모두 만족하면서 엘리엇 파동을 만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 종목 앞으로도 엘리엇 파동을 만족하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어서 이렇게 한 차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 그렇지만 이 하락한 파동에서 초반보다 높이 있다 해서 첫 번째 법칙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했다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상승보다 요 세 번째 파동이 더 길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두 번째 법칙도 우선 만족하고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모습이 더 길게 파동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다운 대표님의 오늘의 핵심 섹터 네옴시티였습니다. 자, 해당 관련주들 여러분들 5종목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종목을 잘 발굴해내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하단에 있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곳에 있는 QR코드 바로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나오는 거 터치만 하시면 되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어. 자, 수요일 코너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지난주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도 더 좋아지고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두 분 대표님들의 이 히든 종목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추적해 주시는 이 종목들 매매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